1998년 어느 날 수사기관은 한 부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이웃들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선은 점점 그들에게 집중됩니다. 어떤 접촉 기록, 어떤 이동 경로,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단순한 일반 시민이 아닐 가능성,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충격적인 가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북한 공작원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성급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실제 공작원이라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부부의 이동과 접촉을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적이 이어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접촉 패턴이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르게 일정한 규칙을 보이고 있었고 특정 시기에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활동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부의 과거 이력과 행적이 다시 검토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 판단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미 대한민국 내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급한 움직임은 증거를 놓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공작원 사건은 항상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 만약 이 부부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연결된 인물들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접촉 기록, 통신 흐름,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하나씩 확인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정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체포를 해야 할 시점. 그러나 체포는 단순한 검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북한 공작원이라면 체포 순간 이후 사건은 곧바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작전은 극도로 신중하게 준비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사기관은 부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던 한 부부.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곧 대한민국 사회를 놀라게 할 사건으로 공개됩니다. 이른바 최정남 강현정 부부 간첩 사건입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했고 수사기관은 어떤 단서를 통해 그들의 정체를 밝혀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전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부부의 이동과 접촉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생활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이 확인됩니다. 특정 시기에 일정한 패턴의 이동이 반복되고 있었고 일부 접촉 관계 역시 일반적인 사회 관계와는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조사를 확대합니다. 두 사람의 과거 이력과 이동 경로,
그리고 접촉 인물들이 다시 검토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두 사람의 과거 행적 중 일부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하나의 판단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 공작 활동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더욱 신중해집니다. 공작원 사건의 경우 성급하게 움직이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작 활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추적을 계속 이어갑니다. 접촉 기록과 이동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활동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판단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마지막 단계까지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단서는 두 사람의 활동이 북한 공작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더 이상 추적 단계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체포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작원 사건의 경우 체포 이후 사건의 파장이 매우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마침내 체포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다가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단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했습니다. 공작원 사건은 단순한 검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체포 이후 사건의 규모와 활동 내용이 공개되면은 사회적인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연결된 인물이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을 조심스럽게 결정합니다. 추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움직일 것인지 수사팀 내부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확보된 단서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체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작전은 조용히 준비됩니다. 외부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절차와 압수수색 계획까지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작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체포와 동시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옵니다. 수사기관은 부부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체포 이후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북한 공작권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가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평범한 부부로 보였던 두 사람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당시 언론은 부부 간첩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이 사건을 크게 다룹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 사건이 아니라 북한 공작 활동과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관심은 더욱 커집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모든 것은 이제 법정에서 하나씩 다뤄지게 됩니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체포 이후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사건의 내용이 하나씩 다뤄지게 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두 사람의 활동 정황을 근거로 공작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는 각종 증거의 성격과 활동의 의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특히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재판은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통해 두 사람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사건, 이른바 최정남 강현정 부부 간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겉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대공수사 역사에서도 하나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북한 공작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정황을 추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작 활동이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도 언급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활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최정남 강현정 사건은 그 점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와 재판을 통해 법적 결론을 맞게 되었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대공수사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